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이민 운시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좀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게 좀 어려워요.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올렸습니다. PD 에런, PD, CD47 이게 참 뭐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IMC 001, IMC 002가 있는데 뭐 임상 이상이고 뭐 희귀혈액암, 혈액암의 적응증이고 CD47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시장은 좀 작지만 이걸 노리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미국, 호주 동시 임상 일비상을 하고 있고 PD 에런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 프로그램드 데스 리간드 1이라고 이제 하는데 프로그래밍된 세포 사멸이라는 면역 반응 조절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리간드는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열쇠와 구멍이 있다 그러면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 PD1 수용체에 붙어서 T세포를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원래 목적은 정상세포가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받지 않게 하는 조절하려는 장치. 근데 암세포가 이걸 이용해서 T세포 공격을 차단한다. 이제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나온다는 거고 CD47은 클러스터 오브 디퍼런시에이션 47 이렇게 되는데 분화 클러스터 47번 CD는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을 번호로 분류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돈 이미 나 먹지 마. 대식세포에 SRL 뭐 수용체부터 먹히는 걸 막음. 근데 암세포가 이제 이 신호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대식세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게 이제 먹지 마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 PD 에런, 항 CD47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IMC 001, 002고요. 그래서 PD 에러는 T세포 억제, CD47은 대식세포 억제 신호, 작동 대상은 T세포, 대식세포, 이제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격 멈추게 만들어서 회피를 하는 거고 CD47은 먹히지 않게 돈 인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리간두는 뭐냐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는 물질이다. 그래서 리간드가 열쇠고 열쇠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열쇠 구멍은 수용체. 그래서 문을 열거나 잠그는 역할을 한다. PD 에론이 리간드다. T세포 표면에 PD1이라는 수용체에 붙어서 그러면 T세포는 공격을 멈추라는 신호를 받아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는 열쇠고 수용체는 열쇠 구멍이다. 어, 그 리간드와 결합해 반응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세포가 의사소통의 첫 단추다. IMC 001은 암세포가 몸의 면역 공격을 회피하는 속임수를 막아주는 면역 항암제다. 그러니까 어, 그거죠. 항 PDL1이라는 거죠. 암세포가 나를 공격하지 마라고 보내는 신호. 그게 PDL1인데 이걸 차단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게 만든다.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의 T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PD1, PDL1이라는 면역 억제 시스템, 브레이크죠, 이게 존재한다. 근데 암세포의 속임수는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PD-L1을 발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공격을 멈춥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IMC 001은 PD-L1 단백질에 달라붙어 차단합니다. 항 PD-L1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다시 인식하고 공격을 한다. 결과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재활성화시켜 암세포 제거 유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T세포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중심 전사다. 바이러스, 암세포 등 이상한 세포를 직접 차단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T세포, B세포, 뭐 대식세포, 뭐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면역 세포 중에 하나고 호중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001이 임상 결과 임상 이상인데 희귀 혈액암에 ORR이나 CRR의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기존 면역 항암제와 비교해도 높은 반응률, 희귀암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 높다. 국산 항체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 및 수출 가치도 있다. 그래서 단 클론 항체 기반이고 정밀도도 높다. 이렇게 나오고요. IMC002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약이다. 이것도 역시 암세포는 자기 보호를 위해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가짜 신호, 면역관문 단백질을 보낸다. 이게 바로 CD47이라는 단백질인데 002는 이 CD47을 차단하는 항체다.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돈 인미라고 했는데 인미를 해야 되는 거죠. 이트미. 그래서 항 CD47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암세포는 자기 몸에 무적 방패 CD47을 들고 있다. 이 방패는 우리 면역세포, 대식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하나예요. 대식세포가 암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IMC002는 그 방패를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방패 떼어내서 먹는 거죠. 암세포니까 먹어 치워야죠. 그래서 방패가 사라지면 대식세포는 암세포를 먹어 치운다. 구체적 타겟은 CD47인데 CD47은 돈 인미, 나 먹지마 신호를 내는 단백질이고 암세포는 CD47을 과도하게 발현해 면역 회피하는데 IMC002는 이 CD47을 막아 암세포를 드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IMC002는 차이점이 001은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002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제 적응증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기존 CG47 항체는 예를 들어서 포티세븐사의 매그롤림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적혈구에 부작용이 있어요. 빈혈. 근데 IMC002는 적혈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세포 선택성을 높여 부작용을 줄인다. 그래서 적혈구 등 정상세포 결합을 최소화한다. 기존 글로벌 CD47 항체 길리어드사로 이제 인수가 된 거예요. 암세뿐만 아니라 적혈구 등 정상세포에도 결합해 용혈성 빈혈, 혈소병 감소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근데 이제 결합하지 않게 차별화해서 설계되었다. 그래서 임상 1A상에서도 이제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미국 임상 1비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IMC001과 002. 표적은 PD-L1이고 이건 CD47이고 T세포의 면역 공격을 억제하는 신호고 이거는 대식세포를 속여 면역 회피하는 먹지마 신호다. 이제 이거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회복하는 거죠. 공격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 식작용 회복, 희귀 혈액암에 적응증이 있다. 이거는 고형암과 혈액암에 있다. 개발 단계는 국내 임상 이상이고 한국과 미국의 임상 1비상이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 회사가 이제 거의 망해갖고 이제 중국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로열티도 못 받는 거고 뭐 좋지 않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IMC001 전략이 니치 마켓을 집중한다. 희귀암. 그래서 이제 이런 희귀암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저번에 스웨덴 카무루스도 뭐 거의 다 희귀암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 있고 시장이 어떤 특허는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죠. 7년하고 9년인가요? 미국 7년, 유럽 9년인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독점을 보장을 해주고 뭐 그래서 좋은 거죠. IMC002는 글로벌 병용 요법을 확장을 하고 있다.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001은
경쟁 덜한 희귀암에서 빠르게 승인을 받아 틈새 시장을 선점한다. 002는 글로벌 CD47에서 부작용 최소화, 병용 플랫폼으로 차별화. 저번에 설명을 했죠.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관문이라는 게 여기서 체크포인트라고 이제 번역이 돼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실수로 공격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조절 단백질이다. 근데 면역 세포는 예를 들어서 T세포는 적을 공격하는 군인인데 면역 관문 단백질이 군인이 총을 쏘기 전 쏴도 되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근데 왜 관문인가? 면역 시스템은 항상 활성화되면 안 돼요. 외부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야 할 때만 작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때 멈추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면역 관문 단백질이다. 체크포인트라는 거. 공격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검문소 같은 역할이다. 체크포인트가. 면역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암세포도 공격을 못하고 지나침. 그래서 암세포는 이 단백질을 악용해서 자신을 면역 시스템에서 숨긴다. 그래서 관문이라는 거는 면역세포가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통제 지점이고, 암은 이 관문을 이용해서 면역의 감시를 피하고, 면역 항암제는 그 관문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문의 의미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 관문을 악용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암세포가. 근데 면역 항암제는 이 면역 관문 단백질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는 거죠. 그 약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거죠. 임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리간드, 아까 설명을 했지만 특정 표적에 결합하는 분자 또는 이온을 의미한다. 면역 항암제는 임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또는 임뮨 세라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항암 치료제다. 기존 항암제가 암세포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데,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면역 항암제 종류가 이렇게 PD-L1 억제제, 그러니까 항 PD-L1이죠. 항 CDLA4, 뭐 이제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이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환자에게는 완치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흑색종에서 재발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면역 관련 부작용 발생 가능, 폐렴, 간염, 갑상선 기능 이상. 그게 무서운 병이죠, 사실은. 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판단 어렵고 고가의 약제이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면역 관문 단백질 종류가 이제 언급한 이런 게 있고, PD-L1, CDLA4, T세포가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브레이크고, 여보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PD-L1과 CD47 정리를 해봤어요. 암세포, 조혈세포 등 다양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고, CD47은 다양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 이거는 T세포고, 이건 대식세포. 결합을 하는 거고. 왜 면역 반응 억제와 식작용 억제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너무 과하면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한다는 거죠. 컨트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이제 과할 때 있는 거고, 식작용 억제는 역시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식작용하여 제거하는데, 모든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면 정상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억제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뭐 면역 반응 억제와 식작용 억제는 정상 조직 보호,
자가 면역 및 과도한 염증 방지라는 생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가 이걸 악용을 한다는 거죠.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거는 이 브레이크 단백질을 차단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공격하게 만드는 약이고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계열이고 IMC 001, 002도 있고 이중 항체 플랫폼도 있어요. 두 가지를 복합 면역 억제 차단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중 항체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대표적으로 PD-L1과 CD47을 동시에 차단하는 IMC 201과 CD47가 레그3 다양한 조합의 이중 항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죠. T세포는 뭐냐? 면역계 핵심 병력이고 백혈구의 한 종류. 뼈에서 만들어져 흉선에서 교육받아 T세포라고 불리고 면역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공격수다. T세포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CTL, 헬퍼 T세포, 조절 T세포 이런 이제 기능이 있고 면역 항암제 관계에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야 치료가 되는데 뭐 이제 계속 했던 얘기예요. T세포는 면역계의 특수부대로 암세포를 정확히 인식해서 죽이는 핵심 병력이다. 면역 항암제는 이 T세포의 브레이크를 해제해서 암을 치료합니다. 면역세포의 종류가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T세포가 있고 방금 얘기한 면역계의 정밀 타격 전사고 정확하게 골라서 죽이고 CTR 세포 독성 T세포 직접 공격, 헬퍼 T세포 지휘관 역할, 조절 T세포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B세포는 뭐냐? 항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맞춤형 항체를 만들어 방어를 하고 항체는 적을 표지해서 제거하기 쉽게 한다. NK세포가 있어요. 내추럴 킬러 세포. 선천적 킬러 세포다. 교육 없이 바로 공격.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를 즉시 인식하고 파괴하고 대식세포 이제 CG47에서 나온 거죠. 이름 그대로 큰 포식자고 세균 혹은 죽은 세포 찌꺼기를 먹어치우고 또한 다른 면역세포에게 적을 알리는 신호를 전달한다. 수지상세포는 정보 수집과 전달 담당을 하고 T세포의 정보 전달. 호중구는 백혈구 중에 가장 많은 거고 세균과 싸우는 1차 방어선. 빠르게 감염 부위로 이동해 포식 염증을 유도한다. 그래서 면역세포 협업 흐름은 침입을 강제하고 정보 전달, 병력 출동, 항체 생성 공격, 청소 및 진정이다. 주요세포 처음에는 이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가 침입자 감지, 정보 수집, T세포가 이제 공격 준비, T세포와 NK세포가 공격을 하고 B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고 공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식세포와 조절 T세포가 청소를 하고 감염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요 역할과 특징이 있고 단일 클론 항체라는 게 또 있었죠. 단 클론 항체라고도 나오는데 특정한 단 하나의 항원만 정확히 찾아서 결합하는 항체다. 어떤 항체는 단클론 항체는 그중 가장 정확히 붙는 항체 한 종류만 골라서 대량으로 만든 거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체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항체는 타깃에 정확히 붙고 어떤 건 잘 못 붙어서 이제 만든다는 거죠. 항체를 인공적으로. 그래서 IMC 001은 PD-L1이라는 암세포와 방어 단백질만 정확히 찾아서 차단하고 허셉틴은 유방암 세포의 HER2라는 단백질만 공격을 한다. 왜 중요할까? 기존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하지만 단클론 항체는 표적만 골라서 공격하므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없다. 특히 면역 항암제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자, ADC와 ADCC 뭐 공부 차원에서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체 이제 많이 나오죠. ADC 최근에도 상장이 돼 있고 엔티바디 항체라는 거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역할. 항원이 있으면 항체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하고. ADC 드럭 약물 강력한 독성 항암제 컨주게이트는 이제 두 성분을 화학적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암세포에
독성 약물을 정밀하게 전달하는 미사일이다. ADCC는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 독성인데 엔티바디 디펜던트 항체가 붙은 세포가 대상이다. 셀 메디에이티드 면역 세포가 작용을 한다.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사이토톡시티는 세포를 죽이는 작용. 항체가 표적을 표시하면 이제 항체가 이런 역할이죠. 표적을 표시하고 달라붙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면역 세포가 와서 죽이는 작용을 한다. ADC는 정밀 유도 미사일, 암세포 안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투하를 하는 거고 ADCC는 경찰을 불러서 이제 경찰이라는 건 면역 세포를 불러서 체포한다. 면역 세포가 항체 붙은 세포를 항체가 항원에 달라붙어서 못 움직이게 하면 면역 세포가 이제 감지해 죽이는 방식이다. 둘 다 항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ADC는 약물 전달용이고 ADCC는 면역 활성화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독성 약물을 붙여 표적 세포에 직접 약물을 전달한다. 이거는 이제 면역 세포를 불러 표적 세포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방식이다. 암세포 직접 표적이고 NK세포,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 약물이 이제 기술이 이런 게 있고 면역세포를 활용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들었을 때 뭐 이해가 안 가는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세포가 뭐 T세포가 면역세포라는데 또 다른 것도 면역세포고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